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28년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우리나라가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역에서는 G20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20개 주요 경제대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G20 정상회의. 2010년 서울 이후 18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남아프리카 공화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G20 정상회의 출범 20년인 2028년 다시 의장직을 맡아 여정을 함께 이어가려 합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를 지방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개최한 에이펙보다 참가국 수가 많고 각국의 경제 규모도 상당해 최상위 포럼으로 위상이 높습니다. 지방 개최 가능성이 열리자 지역사회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가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여수시의회는 여수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유치 의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강점으로는 여수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과 엑스포장 등 국제회의를 위한 인프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산업전환을 추진 중인 여수 국가산단이 G20 핵심 의제인 탈탄소 전환에 부합하는 사례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확정을 합니다. 우리 여수가 더 인프라 시설 이런 것은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고. 하지만 전남이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공항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 의향을 확인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TF팀을 꾸려 유치 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농수산업과 첨단 기술이 만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그린바이오라고 합니다.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차원에서 이 그린바이오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지역 기업들의 협력을 통해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에 자리 잡은 한 그린바이오 기업. 친환경 미생물을 활용해 새우 양식을 돕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미생물이 사료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수질을 정화하고 영양분도 제공하는 겁니다. 새우 양식을 기존의 경험이나 감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데이터와 미생물로 새우 양식 표준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맛과 향이 일품인 순천 야생 녹차는 발효 기술을 통해 음료로 탄생했습니다. 음료 시장이란 판로가 열리면서 농가 소득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순천에는 천혜의 자원들이 지금 풍부하고 그것을 또 특히 청정 지역에서 그것들이 저희들이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자원 자체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농수축산 분야와 첨단 기술의 결합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업계에서는 매년 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량 주권을 포함한 인류 생존에 관련한 산업입니다. 반도체 시장이 글로벌에서 750조, 자동차가 3,500조이지만 그린바이오는 일경 시장입니다. 지방정부도 생태계 확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승주 일대에 조성 중인 그린바이오 전진기지. 다목적 체육관 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지식산업센터와 기업 생산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는 전남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로 지정하고 식품 소재, 천연물, 미생물 3대 분야를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와 시의회는 이번 지구 지정으로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업들 간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고 또 전문가들로부터 앞으로 방향을 잘 정보로 나눌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오늘 컨퍼런스가 바로 그런 종합적인 공동협력서를 채택한 기업들은 앞으로 경쟁을 넘어 서로 역량과 자원을 모아 지속가능한 순천현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뜻을 함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최근 지역선거구를 2인으로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가능성이 나오자 소수 정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여수지역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기존 여수 광림, 여서, 문수동의 4인 선거구를 여서동과 문수동으로 분리해 2인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 여수지역위원회는 2인 선거구가 특정 정당의 독점을 고착시키고 정치적 다양성을 압살하는 구조라며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남도와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명단, 논의 내용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22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봉 전 여수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권 전 시장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수시 을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후 정책 콘서트를 개최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행사비용 544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이 이르면 2027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이 확정되면서 군공항 이전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빠르면 내년 말까지 군공항이 옮겨갈 구체적인 부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인데요. 남은 절차를 김영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면서 18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 광주 군공항 민간공항 이전. 우선 민간공항은 오는 2027년 말 호남 고속철도 개통 시기에 맞춰 이전합니다. 이제 남은 건 광주 군공항 이전인데 언제 그리고 어디로 이전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국방부는 당장 올해 말까지 예비전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압축적으로 최단시간 내에 불필요한 법을 개정해서라도 조속히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가장 유력한 곳은 무안국제공항에서 1.9km 떨어진 무안 망운면과 운남면 일대입니다. 이곳은 앞서 지난해 4월 국방부와 강주시, 전남도 등의 주최로 열린 군공항 소음 토론회에서 최적의 장소로 꼽혔습니다. 민간 활주로와 최소 1.31km의 거리를 도요한다는 미국 연방항공청 기준에 부합하고 서쪽 해안 위주로 비행할 경우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무안군 전체의 4.2%에 해당되는 면적에 주민 10,000명이 소음 영향권에 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해안을 장주 비행으로 해서 소음 최소화가 가능할지 등을 검토한 결과 사마를 저희들은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출하였습니다.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이 끝나면 곧바로 최종 부지 선정 절차에 들어가는데 관건은 주민들의 찬반입니다. 내년 말쯤에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으로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 참여해 찬성이 과반을 넘어야 가결됩니다. 지원 계획을 더 실행 단계에 세부적으로 좀 만들어서 공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는 뜻을 비춰주고 주민투표를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상무지구의 2.5배 크기인 광주 군공항이 완전 이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10년.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지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냐에 따라 군공항 이전 시간은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최근 목포시의 한 부서에서 직원들이 줄지어 퇴직하거나 휴직을 신청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상급자의 갑질과 폭언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목된 해당 간부 공무원은 불거진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에만 공무원 3명의 퇴직과 휴직이 잇따라 발생한 목포시의 한 부서. 올해 1월 임용된 구급 공무원 A씨는 4개월 만에 사직서를 내고 시청을 떠났습니다. 15년 가까이 근무한 공무원 B씨도 10년 넘게 근무한 또 다른 공무원 C씨도 입사 이후 처음 질병휴직에 들어갔습니다. 4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 특정팀에서 1년 사이 한꺼번에 3명이 이탈한 겁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손떨림과 과호흡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공황과 불안장애 등으로 업무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잇따른 이탈 사유로 다름 아닌 같은 부서 간부 공무원의 폭언과 갑질이 지목됐습니다.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막말과 폭언이 하루에도 수차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비속어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을 통해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챙겼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위 의혹을 받는 간부 공무원은 업무에 대한 질책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라며 직원들의 잇따른 이탈은 과도한 업무량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공사업체 등을 통해 따로 돈을 챙겼다는 주장 역시 허위 제보로 법적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강력 부인했습니다. 목포시도 이미 수개월 전 해당 민원을 접수해 이미 내부 조사를 마쳤다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후에서 이제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조사팀에서 조사를 한 거고 그에 대해서는 확인한 결과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없다 하고. 하지만 내부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은 하급 공무원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화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여수세계 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GS칼텍스와 2,100매 규모의 입장권 구매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기업의 약정은 이번이 처음이고 GS칼텍스는 직원 복지와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4인 가족권을 구매했습니다. 조직위는 GS칼텍스의 선박람회 입장권 구매가 민간 기업의 첫 번째 참여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기업체 구매를 통해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MBC 12월 시청자위원회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시청자위원들은 지난달 이후 방송되고 있는 여수산단의 위기, 여순사건 관련 특집과 관련해 여수 MBC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섬 박람회가 개최되는 내년에는 섬 관련 특집도 제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민들이 어떤 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을 바라는지 뉴스와 프로그램 방송에 나서줄 것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남양면 덕동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송정마을 주민 1동 14만 원, 잠두마을 주민 1동 10만 원, 풍양면 소곡마을 주민 1동 15만 2천 원, 백성마을 주민 1동 15만 원, 고흥군 풍양면 신기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순천시 도사동 3통 지정마을 주민 1동 49만 원, 42통 연동마을 주민 1동 20만 원, 45통 신전마을 주민 1동 15만 원, 매곡동 수키네 식당 대표회 손님 1동 10만 원, 여수시 종고중학교 공업고등학교 매점 학생 1동 11만 4,700원, 국동주공아파트 2단지 주민 1동 20만 원, 관리사무소 직원 1동 20만 원, 광양시 중마동 스위트엠 르네상스 아파트 백수위 2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내일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6도 사이에 머물겠고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6도로 10도 이상 기온차가 나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맑았던 하늘은 내일은 흐리겠고 모레 광주와 전남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의 이순신 장군 역사 자원을 문화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화신 전남도의원은 어제 여수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이순신 역사 자원의 활용 방안과 이를 관광, 교육, 콘텐츠 산업과 연계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순신 역사 자원은 산업 전반에서 큰 잠재력을 가진 소중한 자산이라며 유적, 사료, 전수조사, 야간 콘텐츠 도입, 체험관광 활성화 전략 등을 제시했습니다. 순천시가 연양들 도시개발사업 토지 분양을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연양들 공급 대상 토지는 준주거용지 34필지, 상업용지 3필지, 판매용지 1필지로 최고가 낙찰 원칙을 적용합니다. 준주거용지 공급 가격은 제곱미터당 205만 5천 원에서 252만 5천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번 개발 사업은 순천시 연향동에 약 48만 제곱미터 규모로
호텔, 리조트, 업무시설과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 정원 문화와 도시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16 고흥 남열 해맞이 행사가 다음 달 1일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떡국과 유자차 나눔, 새해 소망 메시지 달기 등 체험 행사와 고흥군 전속예술단 공연, 불꽃쇼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으며 행사 당일 주차 요원 50여 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